명제라는 거는 명제라는 거는 어, 참과 거짓을 참과 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따위를 얘기합니다. 참과 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2 더하기 3은 6이다. 2 더하기 3은 6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2 더하기 3은 6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명제라고 아니라고? 명제예요. 명제예요. 거짓이잖아.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죠?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제입니다. 이거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선생님은 잘생겼다.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죠. 그죠? 명제가 아니야. 니네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명확하지 않잖아. 그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명제가 아니에요. 꽃은 아름답다. 명제가 아니라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지리산이다. 명제 아니에요.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잖아요. 그죠? 거짓인 명제잖아. 맞습니까? 어, 그래. 그런 거를 이제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명제를 보통 이제 소문자 P, Q, R 어떤 문장에다가 그냥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식에다가 또는 문장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문장 자체를 P, 그 문장 자체를 Q, 그 문장 자체를 R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이렇게 네이밍을 합니다. 명제의 표현이죠, 이게. 명제의 표현. 근데 이제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명제라는 것은 이제 구조가 있어요. 명제의 구조. 명제라는 거는 그래,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동물이다. 요런 명제가 있어요. 요런 명제가. 사람은 동물 맞잖아. 이건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야. 그랬을 때 우리는 명제가 요렇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어떤 것이 사람이면 어떤 것은 그것은 사람이다. 그 어떤 것은 사람이면 그 어떤 것은 동물이다. 아, 사람이다라는 그 말 자체, 사람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할 수 없죠. 그냥 사람이다라는 말 자체로는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 동물이다라는 말 자체로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냥. 맞습니까? 그래, 이 각각은 명제가 아니야. 각각은 명제가 아니야. 그럼 이 각각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건이라 그래요. 조건.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그래서 명제는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과 조건으로. 조건과 조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이 조건, 무엇이면 무엇이다. 무엇이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무엇이라고 가정할 때 하는 그 가정이야. 이제 니네가 지금 집에로 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곳 그 가정 말고. 어, 무엇이면 할 때 가정. 그럼 뒤에는 뭐라고 할까요? 가정과 뒤에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정과 결론.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은 조건이고요.
아까 우리 명제 전체에다가 네이밍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명제 전체에다 네이밍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명제 전체에다가 네이밍을 하지 않고 조건에다가 네이밍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명제를 조건에다가 네이밍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 뒤에 있는 조건 했을 때 이 조건들도 우리는 P, Q, R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조건들도. 이 명제 자체를 PQR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냥 조건 하나하나들을 PQR이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명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제는 이제 P이면 Q이다. 이 조건, 앞에 거이면 뒤에 거이다. 이런 식으로 명제를 표현하기로 합니다. P는 Q이다. 그래, P다라는 거는 조건 P는 뭐야? 지금 여기 사람은 동물이다 해서 이걸 우리가 P라고 하면 어떤 것은 사람이다. 이게 P예요, P.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고 어떤 것은 동물이다. 이게 지금 Q로 지금 선생님이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들은 각각의 조건들은 사람을 모아놓을 수 있죠. 모아놓는 게 뭐야? 집합이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사람 집합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 이 조건들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조건들의 그 각각에 들어있는 그 원소들을 집합으로 만들어 놓는 거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집합. 용어가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그냥 집합이야. 집합. 조건은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게 진리집합이야.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집합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야. 집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로 나타내잖아.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의 진리집합은 보통 그 조건의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예, 조건을 PQR 소문자로 나타냈잖아. P 대문자 쓸 수 있죠? 대문자 알지? 대문자. 그래서 P. 그리고 이 녀석의 Q의 대문자. Q 이렇게. PQ. 진리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명제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명제에서 중요한 건. 명제는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문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명제의 참, 거짓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명제의 참, 거짓. 명제의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P는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때? 이 사람이라는 집합이 동물이라는 집합 안에 다 포함돼, 안 포함돼? 포함돼? 동물이라는 집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집합 배운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거야. 같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됩니다. 부분집합이면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에 부분집합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그러면 거짓은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이겠죠.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입니다. 이게 명제의 참, 거짓이에요.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 부분집합이면 참.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게 명제의 참, 거짓이고 지금 이 단원에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거 중요하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거 중요하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단원입니다. 여기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라서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어떤 명제가 있었을 때 명제를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명제의 부정. 우리 집합을 부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집합을 부정할 때 어떤 집합 P가 있어. 그럼 그걸 부정할 때 위에다가 컴플리먼트 C 하나 붙여놨잖아요. 그죠? P가 아니다.
A가 아니다. 여집합이 부정이었어요. 집합에서의 부정은 그게 부정이야. 그러면 명제에서의 부정은 뭐냐면 명제에서의 부정은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부정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은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부정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명제가. 명제 또는 조건이 있었을 때 명제가 있었을 때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뭐를 하면 돼?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합니다. 물결 표시. 물결 표시. 그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not p라고 읽으면 돼요. not p. not p. 명제도 부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조건도 부정을 할 수 있어. 사람이다. 그걸 p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다는 뭐가 돼? not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선생님 여기 명제와 조건의 부정. 명제 앞에다가도 p, 여기 앞에다가 not p 이런 식으로 not p, not q, not 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집합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집합에서는 어떤 진리집합이 있으면 그 진리집합이 p가 아니다, q가 아니다, r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합을 배웠을 때 합집합, 교집합 그 두 개의 연산이 주요 연산이었잖아요. 맞습니까?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지금 명제에서도 P 또는 Q 이런 녀석이 있어요. P 또는 Q 그리고 P and Q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부정을 할 때 얘네들을 부정을 할 때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운 적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이 이 컴플리먼트 아니다가 통통통 때려줬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부정을 할 때 P 또는 Q가 전체적으로 아니다. 이 녀석은 어때요? 이 녀석이 드모르간의 법칙처럼 통통통 때려줍니다. not P 또는은 뭘로 바뀌어? 오와는 and로 바뀌어요. and로 바뀌고 Q는 뭘로 바뀌어? not Q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P and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P and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은요 not P 여기 and가 누구로 바뀌어? 또는으로 바뀌고 not Q 이런 식으로 바뀐다. 부정. 야, 선생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치?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는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죠. 거짓인 거 알아요. 거짓. 선생님이 여기 부정하면서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명제가 참이라면 부정하면 걔는 거짓이 돼요.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하면 그건 거짓이잖아. 맞아요? 2 더하기 3은 5다 라고 했는데 그거 참인데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 이러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제라는 거는 참이든 아니면 거짓이잖아. 명제는 참이든 아니면 거짓이에요. 맞아요? 맞아?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거짓을 부정하면 뭐가 돼야 돼? 참이 되고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얘를 부정하면 참이 돼야 되는 거 맞죠? 우리 친구도 이거 한번 부정 한번 해봐. 부정을 해봐. 부정을 해보라고. 우리 친구들이 한 명씩 얘기를 해봐. 이걸 부정해서 참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참인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채연이부터 한번 해볼까? 참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요.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는다를 부정해서 참인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모든 사람은, 선생님 지금 채원이가 했어요. 채원이가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했어. 여전히 거짓인 것 같지 않아? 여전히 거짓인 것 같지 않아? 여전히 거짓 아니야?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아. 이 말이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지. 부정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면. 그치? 얘가 거짓인 거 알잖아.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는다. 거짓이야. 선생님, 저 오늘 아침 밥 안 먹었거든요? 이러면 거짓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는다. 이것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부정이 잘못된 거야. 예린아? 부정을 한번 제대로 해봐. 지금 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부정을 한번 해서 참인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어? 부정해봐. 이걸 부정을 할 때는, 알았어. 내가 할게. 어. 모든이라는 이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야 돼. 어떤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는다.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참인 문장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했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정하는 방법을 하나를 더 배운 거예요. 봐. 이 모든이라는 녀석을 뭘로 바꿔야 돼? 어떤. 혹시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으로 바뀌어야 돼? 특별한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항상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은 어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모든이라는 말이 있었을 때 이게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부정 방법. 그래서 이걸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부정하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방금 문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이다는 아니다로. 아니다는 이다로. 부정하는 방법. 이다는 아니다. 또는은 누구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뀌어.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은 뭘로 바뀌어? 어떤으로 바뀌어. 혹시 문장 안에 요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렇게 이다는 아니다. 그리고 또는은 그리고 모든은 어떤 요 세 부분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바꿔주면 문장을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부정을. 이게 문장을 부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이 발레라는 거, 발레. 반대되는 예예요. 반대되는 예야, 예. 반대되는 예. 그러니까 반대되는 예는 언제 드는 거예요? 명제가 거짓일 때. 명제가 거짓임을 밝힐 때. 거짓임을 밝힐 때 발레를 듭니다. 발레. 이걸 발레라 그래. 아까도 발레를 들었어요. 야, 모든 사람은 아침에 밥을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요. 저는요. 내가 발레인 거야. 저는요 아침에 밥 안 먹었거든요. 이거 명제가 틀린 거예요. 그게 발레예요. 발레. 사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이러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얘가 발레예요. 4의 약수는 6의 약수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닌데요? 하는 거. 어때요? 4의 약수는 1, 2, 4, 1, 2, 3, 6. 누가 발레야? 누가 발레야? 뭐가 발레야? 아닌데요. 4의 약수는 6의 약수야 라고 했는데 아닌데요 하면서 예를 들어봐. 뭐가 발레가 될 수 있어? 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머리가 다들. 4의 약수는 6의 약수야 라고 했어. 선생님 4의 약수는 6의 약수잖아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아닌데요 하면서 쟤는요 4의 약수지만 6의 약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발레잖아. 그치? 누가 발레가 될 수 있어? 4가 발레가 될 수 있지, 그지? 4는요, 4의 약수인데 6의 약수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발레는 얘잖아, 얘. 맞아요? 그래서 발레 찾는 법은 뭐냐면, 발레 찾는 법. P는 Q이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밝혔을 때, 발레를 찾는 법은 P,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P잖아. P,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Q죠. Q. 이 녀석의 차집합을 찾으면 됩니다. 차집합. 이게 발레 찾는 방법입니다. 앞에 집합에서 뒤에 집합을 차집합을 해요. 차집합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 봐. 얘 봐. 이런 거지. 그지? 얘를 P라고 하면 1, 2, 4, 3, 6. P는 Q잖아. P는 Q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P는 Q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소리잖아. P는 Q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 부분집합 아니에요. 얘 봐. 얘 있잖아. 얘가 안 들어가는데 왜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이게 지금 뭐예요? P 차집합 Q죠. P는 Q이다의 발레가 되는 부분은 P 차집합 Q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발레야, 발레. 좋습니다. 우리 문제풀로 한번 가볼까요? 어이씨, 너무 많이 넘겼네. 됐다. 명제인 것을 모두 고르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X는 2이다. 이게 뭐 참 거짓이야. 얘 봐.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없애고 7은 2다라는 소리야. 거짓이죠. 그러니까 명제예요. 거짓이니까 명제예요. 막곡지각은 이걸 막곡지각이라고 해. 두 직선이 있었을 때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 참이죠. 막곡지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명제잖아. 명제. 좋아요. 그게 명제입니다. 이제 다음 중 참인 명제를 지금 골라라라고 했어요. 직관적으로 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명제들은 직관적으로 10에 가까운 수는 무수히 많다. 10에 가까운 수가 무수히 많다. 이거 명제인가? 가깝다라는 표현 자체가 가깝다. 뭐가 가까운 건데? 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불편하죠. 2번, 루트 마이너스 1. 이 녀석 i는 실수이다. 거짓이잖아.
거짓이잖아. 명제 찾는 거잖아. 그지? 이건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 찾으라 그랬어. 수학은 즐거운 학문이다. 명제가 아니죠. 명제가 아니지. 지금 장난한 게 아니고, 장난 아니었구나. 이거는 명제가 아니죠. 그죠? 명제가 아니라고. 명- X는 8의 약수이다. 이건 조건이에요. X는 8의 약수이다. 8의 약수의 모임. 그냥 8의 약수의 모임.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은 참과 거짓이 아니죠. 그죠? 지금 여기는 거짓이어서 그런 거고 이건 조건이고요. 그냥 조건. 이건 명제가 아니고요. 명제가 아니라고. 명제가 아니라고. 정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모두 같다. 맞죠? 그죠? 이거 참이죠? 이건 좀 직관적으로 이제 요 정도는 우리가 수학적 기본 지식으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부정이 참인 것. 부정이 참인 것은 부정이 참인 것은 아까 우리 부정을 하면 참인 명제는 부정을 하면 거짓이 된다라고 했고 거짓인 명제는 부정을 하면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부정이 참인 것은 내가 부정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명제가 거짓인 것을 찾으면 되는 거지.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이 참이니까. 맞아요? 명제의 굉장히 큰 성질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거짓인 것을 찾는 거야. 명제가 거짓이어야지 부정이 참이라고. 얘는 참이잖아, 참. 6은 소수가 아니다. 참이잖아요. 그죠? 참. 참인 거 말고 거짓인 거 찾는 거야. 거짓인 거. 거짓인 거 찾는 거야. 이거 참이잖아. 이거 3은 27의 배수이다. 거짓이죠. 3은 27의 약수지 뭐 배수야. 그래서 4번 명제가 거짓인 것을 찾으면 된다. 지금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만 하시면 돼요. 포인트 잡아서. 전체 집합 이거에 있는데 이 녀석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 조건 x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안에서만 찾아야 돼. 이 안에서만. 1 돼요? 안 돼요? 0 돼요? 안 돼요? 0 안 되죠. 1 안 되죠. 2 돼요? 안 돼요? 너 안경 안 꼈어? 2가 왜 안 돼? 2의 제곱 빼기 2가 0보다 크잖아. 2 돼야 안 돼요? 2, 3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고 4 되고 5 되는 거죠. 너 너무 태연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치?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지요? 명제 중 참인 것은 아까 명제가 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제가 참이려면 직관적으로 참인 거를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아 명제가 참이려면 직관적으로 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직관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지. 배운 대로.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 집합을 찾고 진리 집합을 찾아서 부분 집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부분 집합이 되는지를. 부분 집합이 되면 참인 거예요. 봅시다. x제곱이 1이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잖아요. 얘는요 1밖에 안 되지. x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야.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 지금 부분 집합이. 앞에 게 뒤에 거의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거짓이야. 거짓. 그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대요. 두 개 더해가지고 0보다 크대. 그럼 둘 다 양수여야 되나? 두 개 곱해가지고 양수인가? 2 마이너스 1. 얘 만족하지만 이게 발레죠. 2 마이너스 1. 얘는 만족하지만 얘 만족하지 못하지. 맞아?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못하는 게 발레라고. 이거 안 돼요. 거짓이에요. 이것도 거짓.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예요. x제곱이 1보다 크다.
이 녀석도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다예요. 두 개가 똑같네? 그러면 참이죠. 이 녀석이 이 녀석하고 똑같으면 당연히 참이죠. 두 집합이 같으면 부분집합이잖아 서로. 그래서 참이에요. 참. 이게 참이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집합을 찾은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되는 조건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고 해서 1보다 큰 건 아니잖아. 0보다 커. 0.5. 근데 1보다 크지 않잖아. 이게 발레죠. 거짓입니다.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야?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지? 그래. 이런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제끼면 되는 거고, 직관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발레를 들거나 아니면 집합을 찾거나, 발레를 들거나 집합을 찾거나 하시면 됩니다. 6번. 봐. 이제 우리 집합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P는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우리 집합에서 P가 Q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없죠, 여기에. 없지만 우리 이랬을 때 이 녀석들의 여집합으로 Q가 아닌 것은 P가 아닌 거의 부분집합이다. 두 개가 자리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여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맞아요? 그거 오늘 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했습니다. P하고 Q하고 둘 다 여집합을 씌웠을 때는 호환관계가 바뀐다. 그게 지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나한테 예를 줬지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집합이랑 연관성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7번. 다음 중 참인 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는 언급은 안 했지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지금 참이려면 뭘 집어넣어도 참이어야 돼. 뭘 집어넣어도. 항등식 같은 녀석이 돼야 돼요. 뭘 집어넣어도 참이어야 돼. 그래, 모든 실수에 대하여 참이려면 야, x제곱이 4인 게 뭘 집어넣어도 참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참이 아니에요. 이 모든이 들어있었을 때 이런 녀석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참이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만 참이어도 돼. 하나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있어도 참이면 그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면 하나만 참인 게 있어도 그건 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지.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하나도 없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이야. 거짓. 모든 실수에 대하여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안 되는 게 없어. 이게 실수의 성질이거든. 실수의 성질. 이건 참이 되는 거죠. 실수의 성질입니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실수의 성질. 어떤 실수는 제곱하고 2를 더했는데 0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될 수가 없죠.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2분의 1만 집어넣어봐. 2분의 1. 2분의 1. 발레. 돼요? 안 돼요? 굳이 증명 안 하고 그냥 발레 됐어요.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2분의 1보다 커? 안 크잖아. 발레입니다. 발레. 안 되는 거 하나. 그래서 답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8. x가 소수이면 홀수이다. 소수이면 홀수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서?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닌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앞에 거이지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걸 찾아야 돼.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닌 거 누구 있어? 그렇지. 2지요. 2라고. 됐어요? 이게 발레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친구들은 또 까먹겠지만 까먹어도 돼. 까먹어도 되는데 숙제하고 여기 지나갔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까먹어도 돼요. 나중 뭐 시험 문제 푸는 거는 나중에 2학기 돼가지고 이제 그때 연습해가지고 폼을 만드는 거지. 지금은 니네가 논리적으로 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생각할 수 있는 과정.
해보자. x가 a이면 이 녀석이다. 야, 이게 지금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녀석의 원소를 찾아야지. 이 녀석의 원소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x는 마이너스 4 또는 3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4하고 3,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a가 얘 아니면 얘여야 되잖아. 근데 나한테 양수 물어봤으니까 얼마예요? 그냥 3이죠. 맞습니까? 얘의 집합을 구해놓고 그것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이 되는 거다 이거지. 별 문제 아니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숙제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틀려도 되고 몰라도 돼. 근데 일단 1차 오답은 해가지고 오시고 질문 잘 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